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서 비트코인 등 다수 알트코인들까지 암호화폐로 과태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 결제 수단까지 인정이 되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즉 이제는 비트코인과 다수 알트코인들로 미국의 달러처럼 돈을 사용하는, 즉 돈과 화폐 같은 비트코인 수단이 드디어 정책으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자인 민주당인 해리스 카멀라와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죠. 비트코인과 대다수 알트코인들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정책, 지금 이렇게 밑을 보시면은 미국의 이 루이지애나주에서 비트코인 등 다수 암호화폐 알트코인들로 과태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이 미국의 주, 그 도시가 미국의 루이지애나주라는 이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주 정부 서비스 결제 및 수단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 USDC 등으로,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주 서비스 결제를 하거나 과태료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 과태료가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까지 이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돈이, 즉 미국은 달러인데 달러 대신 대체 수단이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루이지애나주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보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시민에게는 더 많은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팩트가 요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자, 루이지애나주에서 암호화폐 결제로 이 발생되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즉시 달러로, 즉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을 USDC로 바꾸고 USDC를 바로 달러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USDC 자체로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세금이라든가 결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일부 주에서만 한정이 되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시작했던 여기 위에 보시면은 첫 번째 주 있죠. 이 루이지애나주 정부에서는 첫 번째로 실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서비스 같은 거를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외에 다른 주들,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뭐 라스베이거스라든가 워싱턴 이런 데서는 아직은 사용이 되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면,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면은 모든 주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 주 정부 서비스에 한정이 되어져 있어서 아까 말했던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지금 그 주를 제외하고는 세금은 암호화폐로 납부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주에서 암호화폐로 세금도 낼 수 있고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암호화폐를 다른 결제나 세금 같은 과태료를 지금은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암호화폐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일부 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지금의 대선 후보죠. 대통령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트럼프죠. 이 두 후보가 이미 서명을 했어요.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공식화시키겠다. 암호화폐를 달러처럼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뭐 세금이라든가 혹은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대통령 중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주에서만 서비스 한정으로 미리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11월 이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미국 전 지역에 다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판에서도 가상자산 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뭐예요? 이제는 달러만큼 달러를 대체 수산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까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즉 가상자산과 거리를 두던 이 민주당들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부대통령인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월스트리트 모금 행사에서 친가상자산 발언들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미 서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가장 제일 먼저 암호화폐
암호화폐 신뢰성에 대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실행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플러스 암호화폐와 이 AI 인공지능과 같이 협업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려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상자산 또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게 되고 있는 거고, 공화당이 지금 미국 대선 후보자인 전 대통령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지금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친가상화폐 햄버거를 보이고 있고 이미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매해 먹었습니다. 즉 보시면은 18일날 뉴욕의 한 식당을 방문해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매를 했고요. 또한 전직 대통령이죠. 미국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압수하고 있죠. 누구한테서? 불법 자금이라든가 혹은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마약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혹은 알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했던 물량들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왜 압수했던 물량들을 정부에서 계속 뺐고 이걸 보유하고 있냐? 나중에 만약에 이제 달러화가 돼서 비트코인을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조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통 물량이 한정적입니다. 자, 유통 물량이 한정적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달러, 화폐와 돈은 무수히 많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시장에 거품이 끼고 돈을 찍어서 또 돈을 뿌리면은 그 돈이 또 다시 인플레로 돌고 디플레로 돌고 산업의 악화를 입기도 하면서 경제에 금융 위기 같은 게 찾아오죠. 하지만 뭐예요? 비트코인은 뭐다?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이고 뭐 나중에는 채굴, 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또 이런 소식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유통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하기가 너무나 좋죠. 그리고 딱 이 유통 물량만큼만 시장에서 유동인구성이 계속 소비가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치권만 아니죠. 그냥 미국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진짜 비트코인으로 급부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햄버거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결제를 한다라는 거, 그것 또한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는 거, 여기에 반대편의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카멀라 해리스 또한 뭐예요? 월스트리트 모금 행사에서 가상자산 발언을 내놨고 그 친가상자산 정책과 더불어서 AI 인공지능과 같이 활용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AI와 플러스 가상자산은 뭐예요? 즉 새로운 혁명적인 산업들이죠. 즉 이제부터는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산업이 이제 찾아올 것이라는 거고, 이게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11월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이 정책을 실행하겠다라고 이미 이 둘은 전부 다 서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바로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혹은 카멀라 해리스가 되든 지금 이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AI 산업의 정책은 무조건 첫 번째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 랠리에 대해서도 희소식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서 정책들과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에 엄청난 랠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들이 주말 내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청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과 동시에 이번 중국 정부와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즉 중국에서 대표를 하는 중앙은행에서 무려 1조 위안, 즉 달러로 치면은 1420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186조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그리고 침체된 경제와 투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발표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중국에서 발표된 부양책은 결국엔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비트코인의 상승과 시세에 면밀한 관련성이 있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에 대한 가격 상승 랠리에 대해서도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명한 분석가가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부양책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간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중국과 홍콩의 자금들까지, 이 외부 자금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대금을 제외하고 신규 거래대금, 신규 자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또한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뒤에서 혹은 재료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을 한들 누군가 계속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앞으로 경기 부양책과 이번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서 엄청난 돈이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20억 달러가 하나로는 186조가 넘어서면서 이 최대 프로젝트의 수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예요? 알트코인들 또한 동일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또한 향후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번에 세 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 경신을 할 때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도 청신호가 같이 켜진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바로 위험자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암호화폐 시장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뭐예요? 투자의 심리까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전에는 암호화폐 기업이라든가 코인을 보면 사실상 현존하지 않는 가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ETF 시장과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제 코인 시장 또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간주가 되면서 엄청난 투자와 코인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러한 매수작용의 심리가 더욱더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가격은 여전히 주식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하락 시에는 매수 모드로 전환됐고, 현재로서는 큰 하락 요인이 보이지 않아 상승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예전 노인 혹은 어르신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이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과 똑같은 상관관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세대의 투자판이 열리고 있는 거고, 그 코인판이 예전에는 가상이라서 믿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이 위험자산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주식시장과 같은 밸류와 같은 높은 상관관계로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는 바뀌고 있고요. 시대의 변화에 우리는 여전히 따라가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중국의 부양책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좋다 보면은 뭐까지 올라요? 같은 알트코인들도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캐파가 증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까지 시장의 수요가 극대화가 되고, 여기에는 뭐예요? 유통 물량이 적은 알트코인들은 급등 현상이 찾아올 수도 있고, 밸류가 좋은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비트코인과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항상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죠. 바로 이렇게 밈코인들인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항상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코인 시장에서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밈코인들이 먼저 줄줄이 폭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알트코인들이 폭등이 나오고요. 알트코인들이 폭등이 나올 때 비트코인은 어떤 일정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광기 현상, 즉 포모 현상이 나올 때는 다시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이 폭등을 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알트코인들이 폭등을 하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민코인 6대장이라고 하죠. 처음에 1세대인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를 비롯해서 페페코인과 플로키, 봉크,
도그까지 지금 6대장인 밈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업비트라든가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바이누라든가 도지코인은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되어져 있죠. 특히나 빗썸에 페페까지는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키라든가 봉크까지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그코인은 아직 상장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지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31%, 23%, 24%, 23%, 23% 평균적으로 대략 한 25%에서 23% 정도의 밈코인들이 계속 폭등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폭등 현상이 나올 때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한번 상승할 때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방향성을 잡으면 상승 추세를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나중에 조정이 올 때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밈코인들이 6대장 줄줄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은 좋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수급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조만간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의 또한 긍정적인 랠리나 혹은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면은 외부에 있는 시장,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모든 자금들이 유입이 되거나 정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곤 하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긍정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 금과 석유 같은 대체 자산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이제 향후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몇 년 안에는 금과 석유처럼 자산으로 증식, 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가치가 점점 밸류가 높아질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홍콩 정부라든가 중국 정부의 규제까지 풀린다면은 이거는 미국 시장으로 치면은 애플과 동일한 혹은 엔비디아와 동일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동일한 대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진짜 실체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또한 지금 우상향 추세에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전처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이 개인들의 매도 매물을 받아먹고 다시 뭐예요? 횡보를 우상향 추세로 상승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 그냥 계속 상승하겠다, 방향성 조정 같은 건 난 모르겠고 그냥 계속 위로 올리겠다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분명 뒤에 나올 재료가 있고, 여기에 11월 대선을 앞뒤로 앞으로 나올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많은 일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거기에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재료들도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투심이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1억의 비트코인 또한 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밸류를 2억으로 늘렸습니다. 최소한 지금 비트코인의 밸류가 다른 가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자산들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밸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2억 정도의 가격 형성 밸류는 유지가 돼야 본격적인 밸류가 그때부터 인정이 되지 않나라는 많은 좋은 평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렇게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것을 말아 올리는 누군가, 여기 쩐주들 세력들이 이 전의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먹고 위로 올려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예요? 고점에서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것은 진짜로 이 비트코인을 주도할 주도 세력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쩐주가 등장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요즘 추세를 보더라도 이 하락을 했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서 누군가 계속 물량을 매집하면서 얼추 벌써 이 하락한 조정 구간의 반 이상을 넘어서고 이 많은 매물대에서 맞고 내려올 것으로 보였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뭐예요? 그대로 그냥 쭉 원웨이로 밀어 올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겠지만 그 매도 물량 받아서 계속 우상향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전고점인 이 쌍바닥 패턴의 상단 고점을 트라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트라이를 한다면은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는 신고가까지 여기죠. 뭐 74K, 73K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간은 쉽게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요 밑에서도 이만한 매물들을 다 잡았는데 누군가 지금 여기서 매집을 다 해놨는데 이 지금 상단을 돌파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 위치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착이 되고 있다면 이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돌파를 안 할까요? 저는 역사상 새로운 신고가가 탄생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의 밸류는 우리가 예전엔 삼성전자가 300원이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보시죠. 삼성전자 보통주. 삼성전자가 예전에 상장되어졌을 때 가치를 받지 못했을 때 여기 1993년도 4년도에는 주가가 얼마였어요? 200원, 300원, 400원 하던 삼성전자가 400만원, 500만원까지 지금 이게 아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요 가격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해봐야 뭐 5만원대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해놔서 그럽니다. 이 액면 분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8,600만원이라고 치면은 이거 너무 비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해서 860만원으로 10배를 축소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러한 현상인데 결국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돼야 많은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주가가 저렴한 줄 알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액면 분할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같이 혹은 국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 정도인데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건 어떠겠습니까? 애플 또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나스닥이 상장되어져 있는 애플 어때요? 자 상장 전부터 지금도 최고가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려고 하지만 지금 모든 세계 증시가 전부 다 방향성이 좋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애플 주식인데 지금 또한 신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차트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고 자 보시면은 계속 끝없는 우상향, 상장되고 나서부터 우여절고 끝에 이런 하락의 빔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적으로는 뭐다? 상장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 한 번도 저가를 유지한 적은 없었다. 항상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러한 이 미국 밸류에이션의 주식들, 그게 바로 앞날에 이렇게 비트코인도 동일하게 추세 흐름이 흘러갈 것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결국적으로는 17년도 18년도부터 계속해서 결국에는 뭐다 하락을 하지만 우상향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 추세도 나중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구간에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요 구간이 요 정도라고 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1억에서 2억에서 3억까지 갈 때 3억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스탠스를 보면은 아주 작은 그냥 쌍봉을 뚫고 쓰리봉에서 돌파를 하는 그런 현상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는 계속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따라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비트코인의 추세와 알트코인의 추세는 여전히 좋으니까 작은 그림으로 보지 말고 항상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결국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2천만원 달성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무슨 2천만원까지 하냐, 여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왔을 때도 뭐라 했냐면 비트코인 하나에 500만원? 너무 비싸다, 50만원이면 사줄게, 아니 5만원이면 살게 하던 사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400만원대는 비트코인 지금 얼마 가고 있어요? 거진 1억 돌파하고 9천만원 안착하려고 하잖아요. 500만원대 하나라도 사놨으면 그 500만원 지금 9천만원이면 몇 배 오른 겁니까? 거진 19배 오른 거예요. 500만원만 사놨어도 연도 19년도 20년도입니다. 내가 2019년도에 2020년도에 비트코인 그냥 하나만 사놨었으면 500만원짜리 하던 비트코인 하나만 사놨었으면은 지금 그때 500만원이 지금의 가치가 얼마로 변했어요? 18배 19배가 증가한 9천만원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해서 이게 10년 뒤에도 10만원짜리의 가치가 변할까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하지만 이러한 자산시장은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투자의 기회를 줄 때는 대신해서 그 투자처에 대한 밸류와 성장성의 기반의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게 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품으로 치면은 페라리에서 억만장자들을 위해서 슈퍼카를 딱 50대만 생산을 한 거와 똑같습니다. 샤넬백으로 치면은 샤넬에서 한정으로 가방을 100개 제품 생산을 하고 그대로는 생산을 안 할 거다, 혹은 그 생산했던 사람이 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어떻게 안 좋은 일로, 혹은 나이가 이제 다 차서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게 리셀가로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희귀성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가장 유용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 좀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 추세는 지금 하락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보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최저점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항상 저점에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기에 위험 신호가 온다든가, 혹은 예전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근데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귀성이 있고 미국의 달러와 혹은 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대한민국 IMF가 있었죠. 이런 IMF나 혹은 리먼 사태, 경제가 위험하거나 금융시장에 위험 신호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흐름에 우리는 살고 있다. 투자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본인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는 똑같지만 물가는 오르고요. 물가는 점점점 올라가지만 월급은, 우리가 벌 수 있는 월급은 한정적이라는 거. 근데 그 월급에 비해서 불과 10년 전의 월급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이었다면은 10년 뒤에 월급은 올라봐야 기본급 뭐 300만원, 350만원이지만 10년 전에 투자해놨던 주식들이나 코인들은 10년 뒤에 봤을 때는 최소한 못해도 10배에서 최소한 100배 정도는 오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200에서 250 받던 이 직장인 월급은 10년 뒤에 나는 월급이 월 2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받고 있는 거와 동일한 그러한 상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시장에서 투자를 늦게 한다거나 비판적이나 비관론자로 보시는 분들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왜 장기적 관점을 보는 상황에서 단기적 생각을 하냐 이거죠. 어차피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더를 했을 때 요 구간에서 이만큼 먹을 거면은 단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저점을 깨는 이탈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내려가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투자한 이 평단가 금액대보다 훨씬 더 우상향 할 것을 알고 떨어질 때마다 그냥 오히려 좋아. 계속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엔 그럼 뭐야, 여기 페닉셀 자리 깨고 저점으로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계속했던 사람들 월급 받으면 매수, 월급 받으면 매수, 그냥 매수해요. 이미 평단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샀어도 평단가는 한 요쯤 될 겁니다. 계속 매수를 했으면. 그리고 나서 이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매수를 그냥 금지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산만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홀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정부에서, 알아서 경제 산업에서 알아서 이렇게 주가를 떠먹여주고 올려주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전부 다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고 치고 빠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하지만 저는 투자 스타일이 보통은 이 파동을 먹는 매매, 스윙 투자라고 봐도 되고 중장기라고 봐도 되고, 이 하나의 파동을 계속해서 먹고 추세를 먹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추세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땐 너무 좋고 너무 저렴해요. 원래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는 점점 더 밸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결국적으로는 뭐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압구정에 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압구정 앞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고 한강이 서울 전체에 계속 다 있나요? 집집마다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구정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한강 주변에 있는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한강이라는 그 전망과 뷰를 볼 수 있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식 또한 밸류가 있는 기업들, 필수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이 반도체 부품이 무조건 필요하죠. 앞으로 컴퓨터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게 부동산과 주식과 암호화폐도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물량은 한정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희소성이죠. 희소성이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막을 거예요?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막고 있는 중국 정부도 홍콩 또한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냥 진짜 화성 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손잡고 진짜 화성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는 뭐냐?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출산, 우리 대한민국도 저출산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반대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대체수단입니다. 그 대체수단의 비트코인 시세 또한 저는 한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 저도 좀 많이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계좌를 하나로만 운용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의 계좌에서는 스윙이나 중장기로 운용을 할 거지만 또 하나의 계좌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뭐 단타도 하든 치고 빠지는 매매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계좌를 운용해서 하나는 장기적으로, 하나는 중장기, 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좌를 여러 개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포모가 절대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저는 항상 제 개인적인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이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저는 저만의 관점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만 팩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적으로 팩트는 지금 돈 벌었어? 이거거든요.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승자고 돈 벌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그 사람 말이 맞았다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거든요. 과거팔이 되면서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예전에는 뭐 사업을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결국 지금 돈을 갖고 있고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배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